자, 오늘 배우게 될 건 연산자인데요. 연산자 중에서 첫 번째 할당 연산자입니다. 할당 연산자 또는 대입 연산자라고도 하고요.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연산자의 종류는 그냥 이퀄 한 개 있습니다. 자, 5행부터 5행에 이제 코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형 변수 한 개를 선언했습니다. 이름은 A고요. 정수형이기 때문에 INT라고 정했습니다. 자, 정수형 변수 A에 저장되는 값을 %d는 10진수죠. 10진수 형태로 출력하여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n을 넣어서 줄바꿈을 해줬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지금 정수형 변수 A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0이 출력이 되어 있는데요. 0. 근데 이 0이라는 값도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지금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니까 미지수가 일단 출력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드디어 이제 할당 연산자가 나왔습니다. 는인데요. a는 3 이런 명령어입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변수 a에 정수 3을 저장하여라 라는 겁니다. 데이터의 흐름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3을 a에 저장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실행을 해보면 7행에서 프린트 f로 출력을 하는 게 3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변수를 한 개 더 만들고요. 그 변수에다가 다른 값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도 같이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변수가 두 개니까 출력할 것도 두 개여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A, 오른쪽에 있는 건 B라고 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에는 3이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B에는 10이 들어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7행도 마찬가지로 B에 정수 10을 저장하여라 라는 뜻이고 데이터의 흐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자, A는 B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B에 저장된 값을 A에 저장하여라 라는 겁니다. 데이터의 흐름은 똑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 B에 10이 들어있었죠? 그걸 A에 보냅니다. 그럼 A에 원래 들었던 3을 덮어 써버립니다. 10으로. 그래서 A와 B에 들어있는 값 동일하게 10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할당 연산자에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A는 B라고 적어 놓으면 이 명령어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A와 B는 같다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오른쪽 값을 왼쪽에 저장하는 명령어지 양쪽의 값이 같다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산술 연산자인데요. arithmetic operator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고요. 그 뒤에 %라는 게 있는데 %는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밑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갖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코드는 이렇게 주성문을 칠게요. 실행되지 않도록. 자, 변수 두 개를 정수형 변수 두 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수형 변수 두 개를 되고요.
개를 그대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출력이 되는 거 확인이 되고요. 8하고 6 출력이 되죠. 네, 이걸 연산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두 개 사이에다 더하기 넣고요. 끝난 다음에 %d 줄바꿈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왼쪽에는 %d에는 a가 나오겠죠. a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d에는 b가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a 더하기 b를 해서 더하기 연산 결과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8 더하기 6은 14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자가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빼기,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자, 8 더하기 6은 14, 8 빼기 6은 2, 8 곱하기 6은 48, 그리고 8 나누기 6은 1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누기는 이제 뭐 가감승제 중에서 뭐 곱하기까지는 잘 나오는데요. 갑자기 나누기에서 1이 나오죠. 여기 있는 나누기는 뭐냐면 나눗셈의 몫을 출력합니다. 그게 나누기고요. 앞서 봤었던 사칙 연산 4개 외에 %가 있는데 %는 나머지 연산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를 %는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는 그대로 하면 % 출력이 안 되죠. %를 한 개를 더 해야 %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8을 6으로 나눈 나머지는 2가 나온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눗셈을 계산을 하는 방법. 자, 나눗셈이 a 나누기 b인데요. 이렇게 하면 몫만 나옵니다. 왜냐면 정수형과 정수형을 연산을 하면 정수형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정수형이 아닌 나눗셈의 결과인 실수형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실수형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묵시적인 방법과 명시적인 방법이 있는데, 묵시적인 방법은 그냥 숫자 뒤에다가 0을 넣어주면 돼요. 3이란 숫자는 정수입니다. 3.0은 실수예요. 크기는 같으나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인데요. 이걸 보고 묵시적인 형 변환 방법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묵시적인 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에 8이 들어있습니다. 8.0으로 바꾸면 표현을 바꾸면 실수가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0을 붙이면 이건 오류가 나옵니다.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 a에 저장되어 있는 값 8을, 즉 정수를 실수형으로 바꿔라 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해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괄호를 치면 됩니다. 괄호를 치고 실수면 플롯이라고 넣어주면 a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정수이나 이게 나오면서 잠깐 실수형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연산을 하고요. 그 결과 또한 실수형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실수형으로 출력하여라, 대신 소수점이야 둘째 자리, 셋째 자리까지 출력하여라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 나누기 6은 1.333 이라고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 연산 이외에 나머지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증감 연산자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일식 증가하거나 일식 감소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간단하게 더하기 더하기 빼기 빼기라고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수형 변수 한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언만 하는 게 아니라 10이라는 값을 초기 값으로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a라는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에 들어있는 값 10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증감 연산자를 써볼 건데요. 먼저 증가 연산자를 써보겠습니다. 내가 증가를 하고자 하는 변수 왼쪽에다가 이 연산자를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11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빼기를 하면 1이 줄어듭니다. 네, 줄어들겠죠. 그럼 현재 A에 들어있는 값은 A만 출력을 해보면 몇이 나오느냐? 네, 10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증감 연산자를 오른쪽에 두 개를 붙여 보겠습니다. 어떻게 출력이 되는가요? 그냥 10이 출력이 되죠. 그런데 A에 들어있는 값이 바뀌었는가 확인해 봅니다. 네, 11로 바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감 연산자를 왼쪽에 붙이면 바로 A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바뀌고요. 오른쪽에 붙이면 일단 A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을 하고 실행한 후에 A에 들어있는 값을 1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걸 보고 증감 연산자가 왼쪽에 있으면 전위 연산자라고 합니다. 프리픽스라고 하고요. 증감 연산자가 오른쪽에 있으면 후위 연산자라고 합니다. 포스트픽스라고 합니다. 자, 증감 연산자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붙어 있으면 일단 1을 증가시킨 다음 A에 저장된 값을 1 증가시킵니다. 증가시킨 다음 값을 넘깁니다. 그런데 뒤에 붙어 있으면 먼저 A에 들어있는 값을 넘긴 다음 그 다음 요 명령문이 끝날 때쯤 1을 증가시키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A의 값이 1 증가되는 건 맞으나 같은 행위에서 A를 사용을 할 때 A의 값을 1 증가된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고 1 증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A를 1 증가시켜서 플러스를 해보겠습니다. B라는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새로 만들게요. 여기 있는 이 연산의 결과를 여기에 출력을 하고요. 이 연산의 결과를 여기에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A에 들어있는 값을 1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결과가 15와 14가 나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자, A가 지금 현재 10이죠. 10인데 1 증가를 시켜서 11이 된 다음 거기에 4를 더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그랬으니 15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일단 B와 4를 더합니다. 그럼 14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하고요. 요 명령이 끝날 때 B를 1 증가시키는 겁니다. 11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씩 증가를 했죠. 똑같이. 네. 자, 복합 대입 연산자를 해보겠는데요. 복합 대입 연산자는 연산자 두 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더하기는, 빼기는, 곱하기는, 나누기는, 나머지는입니다. 자, 일단 정수형 변수 한 개를 만들어서 이를 그대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명령을 쳐봤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자, A는 A 더하기 1은 무슨 얘기냐면 A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에 1을 더해서 그 결과를 A에 덮어 써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한 후 출력을 해보면 A의 값은 1 증가되어있는 11이 됩니다. 자, 이건 앞서 배웠던 증감 연산자와 똑같은 결과를 내줍니다. 플러스 A도 똑같죠? A에 저장된 값을 1 증가해서 그 다음에서 출력하는 거죠. 물론 이런 식으로 하면 프리픽스나 포스트픽스, 전위 연산자나 후위 연산자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지금 13행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그냥 A 값이 1 증가하지 않으나 요 행을 실행한 후에는 A 값이 1 증가되므로 1이 증가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복합 대입 연산자를 지금 사용해 보겠습니다. A에 저장되는 값에 1을 더해서 다시 A에 덮어 써라 라는 내용입니다. B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더하기 1을 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13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A의 값을 제가 다시 한번 출력을 해봤더니 A의 값은 그냥 12가 나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A 더하기 1의 경우는 A와 1을 더해서 그 연산의 결과를 출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A에 12가 들어있으니 1을 더하면 13이겠죠. 13을 보낸 거고요. 그러나 A에 들어있는 값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A에 1을 더해서 그 결과를 A에 저장하고 그걸 출력을 하여라 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면 여기가 A에 들어있는 값이 13으로 바뀌고요. 그 결과 또한 13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다시피 A 더하기 1과 A 더하기 2를 연산의 결과를 다시 A에 덮어 쓰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A는 A 더하기 1과 동일하게 쓸 수 있는 연산식이 복합 대입 연산자인 더하기 는 이라는 연산자입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빼기는 1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빼기는 1. 이건 무슨 얘기냐면 A에 들어있는 값을 1 빼서 다시 A에 저장하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일단 14까지 1을 더했으니까 14까지 올라왔고요. 네, 14. 그 다음 얘가 이제 13이 되겠죠. 13. 요거를 한번 빼기 1이 아니라 빼기 2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A에 들어있는 값을 2를 빼서 다시 A에 저장하여라. 그래서 12가 되겠죠. 12. 자, 그리고 이건 곱하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에 곱하기 2를 해서 다시 A에 저장하여라. 지금 A에 들어있는 값이 12니까요. 그럼 24가 되겠죠. 24. 나누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A를 2로 나누어서 그 몫을 A에 저장을 하는 거죠. 따라서 A에 지금 24가 들어있으니 24를 2로 나누어서 그 몫인 12를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A 값을 2를 한번 증가를 시켜 보겠습니다. 플러스 A 하면 A에 들어있는 값이 1 증가됩니다. 그러면 A의 값은 위에서 12였으니까 13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연산은 A에 들어있는 값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연산의 결과는 1이 되겠죠. 13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됩니다. 그 1을 다시 A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출력하는 결과는 1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복합 대입 연산자를 실행해 보았습니다.